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동네인데요. 팔로알토라고. 여기 스탠포드 대학이 근처에 있어서 이 거리는 유니버시티 애비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카페에 나왔어요. 보통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미 노트북 놓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도 아들 따라서 나왔어요. 호텔은 갑갑해요. 그래서 호텔은 정말 잠을 자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무언가 행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저는 집에 있을 때도 문 열어놓고 이렇게 활짝 열어놓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조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10시 정도인데요. 1시간 정도 일 좀 하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는 거리를 좀 걸으면서 혼자 쇼핑을 좀 할까 해요. 윈도우 쇼핑이죠.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재미있으면 구입도 하고, 소소한 것들.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운반, 수송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예쁜 그릇도 사고 싶고 예쁜 냄비도 사고 싶어요. 살림을 안 하지만 여자들이 그런 거 보면 또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가져갈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포기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사는 게 작은 인형인 것 같아요. 그냥 인형 같은 것들은 부피도 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나한테 어떤 추억의 그 교집합도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번에도 네팔 등 약간 민속적인 그런 소품을 파는 가게인데, 물건의 퀄리티도 사실 잘 모르고, 또 작가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노네임, 이름 없는 작가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그런 작품들인데, 투박하지만 뭔가 그래도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생명이 느껴지는. 그래서 요가하는 그 인형 하나랑 그다음에 춤추는 인형. 참 상반된 이미지긴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성질이잖아요. 때로는 막 난리치고 싶다가, 또 때로는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또 한없이 또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형을 보면서 재미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제가 항상 물건을 살 때 보면 저는 가급적이면 현지 사람들이 만든 아니면 여하튼 사람이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을 사는데, 대략적으로 한 1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든 80불에서 100불 정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내가 그 작품 하나 만들 때 그래도 몇 시간을 걸릴 것이고, 그 사람이 삶이 녹아져 있다면 그 사람이 유명한 작가이건 아니던 그 정도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 대량 생산해서 만든 너무 허접한 것들은 안 사고요. 그래, 그 정도 사니까 되게 좋더라. 집에 와서도 의미가 있더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행지에 와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픈 거죠. 또 최근에 유명한 스타들이 해외여행 가서 아파서 그래서 운명을 달리했다,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여행은 3명 중에서 2명이 아파요. 남편이 지금 심하게 아픈 상태고, 아들은 거의 나은 상태인데, 감기인데 이 감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번 감기는 보니까 열이 많이 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아플 때 제일 무서운 게 열이 나는 거잖아요. 고열. 근데 이거는 그냥 미열 정도 나고요. 그리고 몸이 막 또 때린 것처럼 아프지는 않는데 약간 무기력해지면서 잠이 많이 오면서 그리고 설사를 좀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침대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픈 게 이제 아빠로 옮겼고 왜냐하면 차에서도 나란히 탔고 그리고 골프도 같이 쳤고 이래서 같이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호흡기 질환이니까 당연히 옮았겠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뒷좌석에 앉았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뭐 나누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면역력이 조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매일 1000ml짜리 비타민C를 먹거든요. 그 고려은단에서 나온 거. 예. 그거를 그냥 상비약으로 먹습니다. 제가 그 영양제를 잘 먹지 않아요. 약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제 약,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 이런 성인들이 먹는 그런 거의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처방되지 않은 약은 절대 먹지 않은데 언젠가 한 의사가 저한테 비타민C를 조금 상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고려은단 1000ml짜리 예, 그거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저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덜 감기에 걸리고 덜 좀 피곤하고 하는 게 비타민C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싼 영양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국에서. 그런데 약국마다 조금씩 가격은 달라요. 이 은색 그 철제통에 들어있는데 가격이 조금 다르니까 조금 한 2가게 정도 한번 보세요. 우리 도곡동에도 약국이 여러 개 있는데 조금씩 금액이 달라요. 근데 저는 그냥 단골 가게 가서 사는 편인데 일단은 그거 하나를 먹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 그리고 또 요즘 왜 그 농축 비타민 팔잖아요. 그거는 저처럼 위와 장이 약한 사람들은 과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부대끼더라고요, 먹으면. 근데 오히려 비타민C 하나는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오메가3를 처방을 된 걸 먹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메가3가.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원래부터 피부가 나쁜 피부는 아니었는데, 약해서, 이 태양에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레이저 치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오래된 얘기죠. 거의 한 20년 전? 그때 우리 대치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약간 색소가 침착됐거든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기미도 있고 그런 게 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배꼽같이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안고 가자.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없었고 뭐 어떠냐라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메이크업을 조금 신경을 써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살짝 수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세이도 스포츠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게 약간 컨실러의 아주 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쓰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조금 덧바르면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또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눈매, 피부톤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화장법을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거 절대 안 보거든요. 저 피부과 치료도 안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코치님 피부과 어디 다니냐 물어보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국해서 피부 톤을 조금 맑게 만들 필요가 있으면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유혹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가봤다는 거. 생각보다 이 뷰티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좋아하지도 않고요. 제가 옷 사입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꾸미는 거는 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근데 요즘은 눈화장을 조금 신경을 씁니다. 예, 눈화장을.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아이라인 좀 그리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오면서 섀도우를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할게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팔린 제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예. 이번에 여행 와서 느낀 거는 아들과 딸이 미국에서 다 바쁘잖아요. 노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직장에 다니고 딸은 아직 못 봤는데 이렇게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걸 사실 좀 느끼네요, 제가. 예. 일주일이란 시간이 이 사회인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부담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작년에 아들을 보러 왔을 때 그때 아들이 휴가여가지고 휴가를 온전히 같이 지냈고, 그때 또 아들이 취업 후 엄마한테 이제 약간 선물처럼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여행지를 다녔고 그랬는데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은 뭘 느끼냐면 아들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휴가를 써도 하루 정도고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하는 일은 본인의 공부를 포함해서 단순하게 9 to 5가 아니거든요. 거의 24시간 동안 자기의 했던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그거를 약간 회방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오지 말아야겠다. 아들은 너무 잘해주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눈치 없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격지심인지 배려인지 아니면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많은 부모니까 뭐 뻔하게 이게 안 돼요,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스럽구나. 그래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다음에 만일에 온다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퇴근 후에 잠깐 보는 거 혹은 주말에 보는 거를 빼놓고 여기서 나랑 남편이랑 어떤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즉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란 사회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저희가 걸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차를 다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70이 다 돼가는 나이고 그리고 운전을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드라이버들도 거칠고, 예, 그리고 차들도 뭐 거의 트럭이 많고. 그런데 제가 여행 때문에 남편을 위험한 운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혹여 사고 나면 어떡해. 그리고 여기는 뭐 보험이나
아니면 병원비나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런 위험이나 이런 데서 방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노후에 미국에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도 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좋고, 내가 사는 동네가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좋고, 그래도 여하튼 자식이 있으면 올 거 아니에요. 얼굴 보러,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뭘 만들어야 되는구나. 정말 차를 렌트해서 다닐 수 있거나, 대중교통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어디 놀러도 가고 이래야지, 이게 뭐 늙은이들처럼 와서 아이한테 나 밥 먹여줘, 나 데리고 놀아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또 두려워요. 지금 다음 주에 시카고로 넘어가면 딸 집을 처음 보고, 딸은 또 아침부터 수업을 들으러 갔다 올 텐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기는 시내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시카고가 생각보다 위험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거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자식이 있다고 내가 맘 편하게 있는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 얼굴 보고 함께 있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그들이 각자 일이 있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진짜 이게 어쩌다 한 번일 것 같다. 어쩌다 한 번. 이게 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환상이 하나하나씩 깨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살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답이 하나만 있지도 않고 길이 하나만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들이 나한테 해가 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 그 순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급적이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워요, 이런 것들. 이번에 특히 미국에서 특히 아들 집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물론 저희는 호텔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좋고 마냥 그냥 행복하고 마냥 뭉갤 수는 없다. 성인이 된 자식과의 관계,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성인이 아닌 그런 자녀를 키우잖아요. 부모가 100%다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저는 100은 아니고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데, 드라이브를 엄마가 걸 수 있느냐, 자식이 걸 수 있느냐, 약간 뭐 헤게모니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하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점점 손을 놔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냥 기댈 수는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중간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자식이 어른이 되고, 자식이 성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독립된 개체로 나갈 때 부모는 또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지가 참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미국 일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생각을 하려고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